자, 145페이지 1번입니다. A는 B와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후 강박을 이유로 하여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간단한 문제죠, 그죠? A와 B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A가 B와의 매매 계약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취소되는 순간 A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1번 A는 B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B의 등기는 무효니까요. 2번 B는 A에게 등기를 회복하기 전에 사정을 알고 있는 C에게 그 가옥을 팔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자, 지금 B가 또다시 C에게 팔고 C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이 C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근데 C가 악이면 B의 등기가 무효면 C의 등기도 뭐죠? 무효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죠? A에게. 따라서 A는 누구를 대의할 필요 없이 C에게 직접 말소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때 판례에 의하면 A는 C에 대해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이의 경우 물권행위 자체에 취소 원인이 없는 한 B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C에게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이러한 견해도 있다는 질문은 항상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절대로 안 나와요. 왜? 학설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4번 A의 말소에 의하여 가액의 소유권이 B에게서 A로 복귀하는 것이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물권 변동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취소 A가 그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X입니다. 이거는 결국 의사주의처럼 나오거든요. 이런 질문은 뭐죠? X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함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형식주의가 아니라 의사주의이기 때문에 X입니다. 5번 A가 취소하기 전에 B가 그 가옥을 C에게 팔고 이전 등기를 한 후에 A는 원칙적으로 C의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는데 왜 그러냐면 C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죠. 근데 우리가 제3자는 다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죠. 따라서 A는 C가 악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C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2번입니다.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형식주의는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이다. 2번 형식주의를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한다. 3번 형식주의를 취하면 권리의 대내적 대외적 변동 시기가 분열되어 거래 한정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 X점.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의사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의사주의에 비해 물권 변동 시에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왜요? 등기를 하면 되니까요. 5번 현행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나 모든 물권 변동에 형식주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제가 문제를 쭉 그냥 읽고만 푸는 거는 뭐예요? 정리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그 민법에서는 잘 안 내,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시법에서는 낼지 모르지만 민법에서 잘 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쭉 푸는 겁니다. 다만 볼게요. 3번. 2번 보시면 현행 민법은 동산에는 공시 원칙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죠. 공시 원칙은 동산, 부동산 다 적용되고요.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 게 뭐냐면 공신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4번 다음 내용에서 공신의 원칙 관련된 것만을 고른다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만 읽지 않으시면 되냐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4번 같은 거는 가입표입니다.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등기 의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죠. 등기 의무자도 등기 인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이 X인데 이런 건 진짜로 공시법에서나 나올 문제지 민법에서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넘기셔가지고 6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의 물권 변동과 관련돼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죠. 일단 우리 186조에 따른다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정리할 것이 뭐죠? 판결이죠. 판결. 이행 판결은 실제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하고요. 형성권에 의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잘 안 내지만 혹시 몰라서요.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취해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 일단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5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자, 6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경우 물권적 합의 없이 공시 방법이 갖춰졌어요. 그러면 공시 방법 등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합의가 없다는 얘기는 물권은 변동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겠죠. 2번 판례에 의하면 출연자와 재단법인 간의 관계에서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3번이 답이죠. 경정등기는 뭐냐면 원시적 불일치를 수정하는 게 뭐죠? 경정등기고 후발적 불일치를 바꾸는 걸 우리가 뭐죠? 변경등기라고 하죠. 진짜 3번은 공시법에서는 나올 문제죠. 따라서 경정등기라 하면 등기와 실체관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등기다. X. 경정등기가 아니라 뭐죠? 변경등기가 되는 거죠. 4번이 변경등기 의의가 나와 있고요. 5번 판례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 소유 명의자다. 이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등기 없이 재단법인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계약 아니죠? 단독행위 아니죠? 법률행위 아닙니다.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니은번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말하겠죠?
이제 설정 계약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디귿번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되고요. 리을번 이행 판결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마지막 미음번은 부종성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채권이 뭐죠?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죠? 종된 권리다. 따라서 채권이 있어야지만 뭐가요?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미음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미음번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1번. 자, 보자고요. 형성 판결은 형성권에 의한 판결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재판상 분할이죠. 왜 그러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뭐죠?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이루어져요? 물권이 변동되거든요. 근데 1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됐대요. 협의 분할은 법률행위죠. 특히 현물 분할은요, 교환이에요, 교환. 계약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죠? 그죠? 협의 분할은 뭐예요? 교환 아니면 매매.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므로 현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됐다면 등기를 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법정지상권이요. 우리가 법률 규정을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법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3번 분묘기지권은 간섭법상 물권이니까 아예 뭐가 없습니까? 등기 능력 자체가 없죠. 그죠? 4번 저당권 실현에 의한 경매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죠. 5번 법정갱신 무슨 말이라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넘기셔가지고 9번입니다.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1번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1번이 답이고, 나머지 것들 2번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혼동은 법률행위 아니죠? 사건입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고, 상속도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 아니고. 5번 분묘기지권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는 관습법상 물권이죠. 10번입니다. 등기를 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1번 상속 법률행위 아닙니다. 2번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법률행위 아니죠. 3번 건물의 신축 사실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죠. 4번 현물 분할의 합의 협의 분할이죠. 협의 분할은 뭐라고요? 교환 아니면 매매. 따라서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5번인데 요건 또 조심하셔야죠. 자, 우리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전유 부분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구분 소유 행위가 있으면 되고요. 뭐는 필요 없죠? 등기는 필요 없죠. 뭐는 필요 없죠? 등록은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건물법에서 이것은 뭐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따라서 5번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까지 했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요?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11번입니다. 물권의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수용당하는 건 법률행위 아니죠. 뺏기는 거잖아요. 수용은. 그죠? 수용은. 불화는 뭐예요? 불화. 매매입니다. 매매. 그러니까 매매예요. 매매. 불화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땅을 불화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매매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니까 뭐죠? 법률행위인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을 내가 불화받았다는 말은 그냥 뭐예요? 돈 주고 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수용은 뺏어가는 거잖아요. 국민의 재산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보시면 판례에 의하면 국유 이마의 불화는 뭐로 바꿔요? 매매인 거죠. 매매.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니까 1번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법정지상권이 경매가 됐는데요. 아무튼 뭐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이행 판결 등기해야죠. 4번 포괄 유증은 무엇과 똑같아요? 상속과 똑같아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5번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죠. 따라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A에게 뭐가요? 소유권이 복귀가 되거든요. 따라서 5번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상 복귀된다는 것이 판례다. 왜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요. 답은 뭐죠? 1번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2번입니다. 자,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왜요? 매매를 원인으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물론 뭐죠? 채권의 청구권이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에 걸려야 됩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했다는 경우, 상실한 경우에도 등기 청구권은 채권 소유권이지만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2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겠죠.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요. 지웠네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죠? 무효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이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의했어요. 해제했어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다. 맞는 점이죠.
3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3번 그러나 3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죠.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5번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후 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저당권 설정자도 그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다. 맞나요? 자, 물권 청구권은 반드시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문 앞에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아직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 물권이 없죠. 따라서 이러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조 청구권이 아니라 뭐겠어요? 채권 청구권이겠죠. 왜요?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물권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13번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인 것을 찾아내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 보자고요. 등기가 무효면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고 이때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로 법적 성질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3번 보시면 실체 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등기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효인 등기죠. 그죠? 무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면 무슨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자,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이므로 이때 갑이 을에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3번 매매 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 후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만 뭐죠? 물권 청구권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채권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FM이지만 바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요 이전 등기 청구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뭐죠? 이전 등기 청구라고 했고요. 물론 말소 등기든 이전 등기 청구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은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 있고요. 둘 다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3번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거 물권적 청구권인 걸 찾으라고 했죠. 3번을 보시면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죠? 물권 청구권이고요. 답은 뭐죠? 14번 봐야 되구나. 14번.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3번 보시면 매매 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이전 등기든 말소 등기든 다 뭐죠? 물권은 청구권이다. 이유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요. 15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원인행위의 무효죠. 그죠? 원인행위의 무효로 물권이 복귀되는 경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X.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4번이죠. 아무튼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이때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나 선택적 행사할 수 있고요. 이게 뭐죠?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요.
6번입니다. 등기 유효 요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정리할 것은 무효등기 유용입니다. 무효등기를 유용 다시 쓸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는 유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요. 당연히 그 효과가 소급하진 않고요. 제3자의 권리를 뭐 할 수는 없냐면 침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유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제부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에 관한 무효 등기는 뭐 할 수 없어요? 유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기존 등기부를 유용할 수 있느냐 또 쓸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가 바뀐 거죠? 건물이 바뀐 거죠. 사실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유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일단 5번부터 보시면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지문 보시면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보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경우 하나여 유효하다. 맞죠? 다시 말하면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할 수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는 뭐하지 못해요? 침해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4번과 5번 두 가지고요. 나머지 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문은 안 읽어볼까요? 17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가등기를 또 정리해 봐야죠. 자, 우리가 가등기를 정확히 하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하죠. 요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요 개념에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요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는 없고요. 항상 채권적 청구권이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청구권은 무엇만을 의미합니까?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죠. 따라서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가등기를 한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될 일도 없고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지도 않고요. 또 어떠한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죠? 순위를 보존해 주죠. 자, 순위를 보존해 주는 결과 가등기보다 후순위인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후순위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를 말하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죠? 본등기 시다. 다시 말하면 순위가 소급될 뿐이지 물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한때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 권리 변동 시기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한다. X. 물권 취득 시기 권리 변동 시기는
존등기한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안 읽어볼게요. 요겁니다. 또 지웠나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뭐죠?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3번은 가등기,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설명드려야겠다. 요 4번 같은 질문도 좀 잘 내는 편인 것 같아요. 뭘 가지고 기억하시기 좋냐면 이런 겁니다. 저당권도 물건이니까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등기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건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고요.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안 돼. 좀 더 나가서. 다만 불법으로 말소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된 후에는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4번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말소 회복 등기라면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 O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등기에 의하여 등기 명의자는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18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념이니까 한번 이루어 보시기 바라고, 2번입니다. 이종 보존 등기는 선 보존 등기에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가 무효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무효이거든요. 2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X입니다. 판례가 변경을 통해 가지고요. 실체적 권리관계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고 선 보존 등기는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3번 나중에 격려되어 무효인 보존 등기의 경우 이에 기초에 격려된 다른 등기 예컨대 금저당권 설정 등기도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그냥 확실하게 선 보존 등기에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요. 누가 실체적 권리자인지는 따지지 않는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4번인데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거든요.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질 필요 없이.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어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를 당사자로 토지거래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한 경우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합의가 있든 없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근데 5번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므로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요거죠. 1번.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1번.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따라서 3번, 2번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죠?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하죠? 말소하죠. 뭐 등기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맞춰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간명의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을명 이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었다면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X죠. 누가 우선합니까? 갑이 우선하겠죠. 그죠? 5번은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가입표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 무효다. 이 정도고 20번 문제에 따라서 뭐죠? 가입표에 보실 필요가 없어요. 공시법에서는 좀 더 자세히 배워야 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그렇게 볼 거는 아닙니다. 넘기셔가지고 21번이죠.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 시험 문제 참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 유효하다고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단속 규정이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그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그때는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중간 생략 등기는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직접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 생략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 판례는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대위하지 않고 직접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같은 말이긴 한데 문제 풀기 위해서 좀 꼭 기억해 둘 것은 요 전원 속에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다. 그 동의는 필수.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최초 양도인이 뭐하지 않고 있어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거부하고 있다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고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문제 풀 수가 있겠죠. 21번입니다. 1번은 뭐 이중보존 등기 문제니까 뭐 안 읽어볼 거고요. 2번. 판례에 의하면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 매매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와 마찬가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죠. 왜요? 중간 생략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니까요. 항상 조심할 것은 합의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아직 등기가 안 돼서 직접 청구하려고 할 때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합의가 있든 없든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지면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죠. 3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간 생략 등기간은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대. 그럼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위해야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의하여도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구할 수는 없고요. 중간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요. 5번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그러면 전원의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다. 아무튼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직접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죠. 22번은 반복적이니까 답만 볼게요. 2번. 자,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누구의 동의는 필수적이죠?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23번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이런 겁니다. 좀 문제 좀 그런데. 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 내용은 등기부 등본은 떼어봐야죠. 따라서 등기 내용은 악의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니까 등기 내용에 대해서 뭐죠? 악의인 것으로 추정을 해요. 다만 알고 있는 것을 등기 내용을 신뢰한 것, 믿은 것은 선의고 무과실로 추정을 합니다.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등기부 등본을 떠보는 게 뭐죠? 당연한 거니까 등기 내용은 뭐죠? 알고 있는 것, 악의인 것을 추정해요. 다만 알고 있는 것을 뭐 한 거냐? 믿은 것은 무과실로 추정을 하거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뭐 했어요? 신뢰했죠. 믿었죠. 이거는 뭐죠? 무과실이니까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라 할지라도 선이 무과실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보시면 요 가등기는 우리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가등기 담보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일단은 뭐라고요? 저당권이다. 저당권과 글자 안 틀리고 어떻게요? 똑같은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뭐죠? 가등기 담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어요. 무엇과 똑같으냐? 저당권과 똑같은.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됐을 때 무엇도 인정돼요?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와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가등기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으나 담보 가등기 경우에는 일정한 실체법적 효력을 가진다. 맞죠?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는 무엇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죠?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니까요. 원래 담보 가등기하고 가등기 담보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그냥 우리는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뭐든지 그냥 담보 가등기 담보 그냥 가등기 담보로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4번입니다. 자, 등기라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고요.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고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을 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제3자에 대해서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등기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추정력이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런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진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고.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추정이 뭐가 되죠? 깨진다. 유의하실 것은 이런 사유가 있더라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각종 부동산 등기 특별 등기 특별 조치법이죠.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 경우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24번입니다. 등기 추정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엇도 인정되지 않죠.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은 제3자에 대해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인정된다는 말은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적법한 권리 없이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등기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한 경우 스스로 적법한 권리 없음 입증할 책임이 있다. 왜요? 적법한 권리자는 뭐예요? 추정받으니까 권리자가 아님을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4번 전등기 명의 직접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등기소를 위조하여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현 등기 명인에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는 말은 매매 계약이면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뭐죠? 추정이 되고요. 만약에 매매 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리권의 존재가 존재함도 뭐죠? 추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권이 있어야 매매 계약도 뭐예요? 유효하고 등기 원인도 뭐예요? 적법한 거니까요. 5번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등기가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을 뭐죠? 추정을 받을 거고, 권리가 있으려면 원인이 뭐가 존재해야 돼요?
채권도 존재해야 되니까 등기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5번입니다. 간명의 부동산을 매수한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채 병의계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입니다. 2번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죠. 답은 3번입니다. 갑을병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X죠.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4번 갑이 반드시 동일해야 되니까 4번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5번 등기예를 줬다면 그 중간생략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죠. 그죠? 따라서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26번 선의취득이 나오는데 선의취득은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의 시험 범위는 중개와 관련된 것만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민법만이거든요. 과거에는 선의취득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그 시험 범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의취득은 출제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면 뭐죠? 요거도 먹습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갑니다. 넘기셔서 27번이죠. 다음에서 본등기 효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기억, 권리 변동적 효력, 니은번 대항적 효력, 디귿번 경고적 효력. 이 경고적 효력은 과거에 예고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예고등기. 근데 예고등기가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으니까 경고적 효력은 본등기 효력은 아니긴 하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1번 순위보존적 효력은 본등기 효력이 아니라 뭐의 효력이죠? 가등기의 효력이죠. 미음번 후등기 저지력은 본등기 효력이고 비읍번 점유적 효력도 본등기 효력이고 시읍번 공신력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본등기 효력이 아닌 것은 몇 번이 답이죠? 디귿 리을 시읒 해가지고 5번이 답이죠. 28번입니다. 자, 이런 가등기에 관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거든요. 옆에다가 순서를 메모하셔야 돼요. 보시면 2004년 5월 6일 갑은 을과 을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라 했죠. 그러면 맨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 갑 앞으로 뭐란 거죠? 가등기란 거죠. 그죠? 계속 보시면 을은 2005년 3월 8일 병에게 그 건물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3번 병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자, 갑은 2005년 7월 7일 본등기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죠? 보시면 1번 갑은 틀린 것인데 등기 의무자인 을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을에게 해야죠. 2번 갑의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 맞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요. 3번 갑이 본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면 병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뭐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죠. 4번 갑이 가등기라면 갑은 2004년 5월 6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곳이 된다. X죠. 항상 조심하셔야죠. 물권 취득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이므로 4번이 뭐죠? 답이죠. 5번 갑은 가등기인 채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물론 맞겠죠. 왜요? 가등기 기한 물론 맞겠죠. 그죠? 29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5번을 볼까요? 가등기와의 순위가 보존되는 등기청구권 양수하면서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나머지는 X죠.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고요. 2번 물권 취득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고요. 3번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뭐 청구권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3번은 뭐죠? X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데 반드시 본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이야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묘기지권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근데 분묘기지권 자체는 뭐 할 수 없어요? 본등기할 수 없으니까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3번은 뭐죠? X죠. 4번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엇도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답이 될 수는 없네요. 넘기셔가지고 30번이죠. 답만 보면 되는데 5번이 답이죠. 자, 등기라고 있으면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추정되므로 당사자 간에는 전 권리자에게는 전 소유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5번이 뭐죠? X가 됩니다. 31번 선의취득은 안 나온다 그랬죠. 31번, 32번 넘기셔가지고 33번까지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 34번부터는 뭐 혼동도 좀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 우리 휴가죠, 그죠? 다다음 주이죠. 그래서 한 주 쉬시니까 다다음 주에는 좀 진도를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점유권은 물론 끝낼 거고요. 소유권도 다 끝내면 좋은데 항상 해보면은 소유권에서 뭘 못 끝내냐면 공동소유는 못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풀고 오시면 되냐면 198페이지 15번까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소유 전까지 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페이지죠? 198페이지 15번입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